자, 20쪽 할 차례죠? 네. 자, 20쪽 강유사입니다. 강유사, 강강이술유고 사자는요. 자, 지류 또는 물가사라고 부릅니다. 지류사도 되고 물가사라고 부르는 것이 얘가 뱀사자니까 음은 사가 되었죠. 근데 삼수변이 와서 지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본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한강이 있는데 안양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 진짜 써서 지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류사자라고도 하죠. 지류사 또는 물가사 해도 되고 지류사 해도 됩니다. 자, 소남이죠. 소남은 소공, 소백이라고 하는 주공의 동생 문왕의 아들 무왕의 동생 이랬던 이 소남, 소백이 다스렸던 곳을 소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강유사, 강이 있는데, 자, 지류가 있는데 강에는 지류가 있다. 이 뜻이 뭐냐 하면요. 그 강에 지류가 있는 곳을 우리가 한강 큰 강에는 저 위에서부터 남한강, 북한강 합쳐져서 내려오면서 막 그 지류들이 막 저 위에 산 위에서부터 지류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중량천, 제가 노상 가는 그 중량천 그것도 지류고 내려오다가 뭐 안양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류가 있잖아요. 게 돌아갈 기차 때문에 기그레세가 생각나고 그러면은 보세요. 유교는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관직에 있을 때는 유교 유학자들은 그 내가 모시는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하여서는 내 목도 내놓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 이렇게 유교는 가르쳐줘요. 효도 충가효 인의예지 막 이러면서 이것이 당연시되는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도교는요. 이 이상으로 다 갖추어져는 있어요. 내가 알고 이거는 다 내가 그만한 상식이고 벼슬 자리에 내가 나가서 유학자들 이상의 실력도 다 갖추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벼슬하지 않는 거. 무위자연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유교는 중앙집권제라면은 도교는 자치제예요. 그냥 도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나라라는 것은 클 필요가 없죠. 그냥 이웃 나라의 개 짖는 소리까지가 들릴 정도의 작은 마을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이러죠. 그래서 이 도교에서는 벼슬을 안 합니다. 절대로. 뭐 장자 같은 사람도 벼슬을 하자고 엄청 많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벼슬을 하는 것은 내게 독약을 먹이는 것이다. 이를 독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러고 도교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히 남자들이 직장 생활 그동안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퇴직만 하면은 우 선생님 어떻게 해? 계산으로 내려가. 계산 아니고 어디지?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셨죠? 나는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나는 퇴직을 하면은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는 이거야, 유교야. 무슨 교 믿으세요? 무슨 교예요? 도교냐, 유교냐? 이렇게 했을 때, 직장 다닐 때는 나도 윗사람에게 충성을 했지만, 내 아래 사람도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충성을 해야 되잖아. 이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은 유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다 유교야. 그런데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게 철저하답니다. 그러는데 도교는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자 이제 퇴직만 해봐라. 나는 어디로 돌아가?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죠. 돌아갈 귀자.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것이 자
귀향 이럴 때 제가 귀향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는 거 못 느꼈었나요? 자, 이 귀향 이렇게 되지 귀향하려면은 배에 일단 힘줘야지 되고. 자, 이 돌아갈 귀가 되는데 이 귀자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거기가 내가 죽을 곳인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내 목숨 한 세상 다 하다가 내가 돌아갈 곳이야. 그래서 흙먼지로 돌아갈 곳이 그곳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 귀라고 했는데 지자는 아가씨, 처자. 우리 진짜 어릴 때만 해도 이웃집에 좀 새색시가 오면은 이 집 처자요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그 처자요 처자요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자, 지자는 처자 아가씨라는 뜻이고요. 돌아갈기는 내가 영원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돌아갈 때 가는 곳이다. 그래서 시집 간다. 내 친정에서 시집으로 간다. 그래서 지자귀, 지자가 처자가 시집 가매이죠. 불아이 나로서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그죠? 이 글자만 보세요. 나로서 아니하였다. 나로서 아니하였다. 불아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불아이는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내가 모시던 아가씨가 시집을 가게 되면은 몸종인 나는 당연히 따라가야 돼. 우리 어릴 때 우리 작은 엄마가 시집 오면서 진짜 몸종을 데리고 왔어요. 몸종이라고 해서 우리 작은 엄마가 몸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처럼 첩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있다가 얘가 조금 크니까 시집을 보내줬었어요. 그러는데 그 아이는 완전히 이 집을 친정처럼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위에는 원래는 몸종인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를 안 데리고 갔다. 그럼 나는 끈떨어진 신발이 되는 거, 집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주인을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첩일지라도 남자한테 시집도 가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주인이 나를 안 데리고 갔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첫 번째 거는 그렇다면은 두 번째 불라이는요. 맨 처음에는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나 이렇게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나 기후야에 뉘칠 회자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을 뉘우쳤다. 반성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냐 하면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강물인 이 아가씨 본처가 쟤를 데리고 가면은 내 남편이 쟤한테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그 꼴을 봐야지 되겠어? 그리고 내가 너를 왜 데리고 가 하고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나중에 그 후회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소백이나 주공이나 문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교화를 받으면은 이게 법이었단 말이죠. 이게 내가 마음대로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 하나가 여자 하나가 난 그거 싫으니까 이런다고 해서 그 법이 바뀌어지나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여론이 일어나고 위에 위정자의 기회까지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바꿔지는 것이지 우리 지금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바꿔야지 돼 이런다고 해서 절대로 바꿔지는 것은 아니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자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 몸종을 데리고 가지는 않았지만 있으면서 가마를 받았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얘를 뉘우쳤다 소리는 다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데리고 가서 이제 후회하는 것은
내가 이거 잘못했다 하고 데리고 간다고 볼 수 있죠. 요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해석들은 또 학자마다의 다 다르기는 한데, 저는 나중에는 다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은 이것은 처와 첩의 몸종이었었지만 어쨌든 내 첩이 되어버렸잖아요. 첩이 되었다는 것은 한 남자를 두고 아무리 내 몸종이었지만 내 몸종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갈등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강유사이죠. 지류사. 뱀사였기 때문에 사는 사인데, 물수가 와서, 삼수변이 와서 물가사 해도 되고, 지류, 격가지에 있는 이 지류사. 지자기. 자, 처자가 시집을 간다. 지자라고 해석도 되가 있지만 처자라고 해놓는 게, 우리는 처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70여 년 전 막 이럴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처자 그러면 그게 뭐야? 이럴 겁니다. 자, 처자가 시집감에 불아이 나로서 하지 않았다. 이 소리는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이거죠. 불아이. 그러나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나, 이거죠.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나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였으나 기후야해. 그래서 그 다음에 후회하였다. 그러면 안 데리고 간 것이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안 데리고 왔구나 하고 아마 다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처첩 이런 갈등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장자는 송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장자는 송나라 사람인데, 우리 원래 비에 그거 곡식이 노래지고 있는데 저기에 물에 다 잠겨 버렸으니까 3분의 1 건지기가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잠겼던. 제가 언제 강화도에 갔더니 그 정미소가 있어서 강화쌀도 좋잖아요. 그래서 몇 년 됐어요. 강화도에 가서 쌀을 사왔어요. 정미소에서 이제 원래 핵곡식이라고 쌀을 사가 와서 밥을 하는데 쌀을 씻으니까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뽀얀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쌀에서 쌀을 씻으니까 시커먼 물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한참을, 그래서 여러 번, 우리 햅쌀은 3-4번만 슬슬 해도 되잖아요. 그죠? 쌀눈 떨어질까봐 슬슬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막 시커먼 물이 나오니까 이건 뭐야? 묵은 쌀인가?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팍팍 문질러서 씻었는데 시커먼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미소에다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쌀이 이거 햅쌀이라고 사왔는데 이게 묵은 쌀이냐? 왜 이렇게 시커먼 물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러듯 자기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내가 지나가는 사람 같으니까 나한테 그것을 팔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때도 이렇게 태풍이 와서 벼가 쓰러졌어요. 진흙탕에 벼가 다 해서 쌀이 진흙을 먹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쌀이 이제 그 진흙을 배 갖고 왔으면 요건 자기네들이 따로 해야 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제가 따로 놔뒀는데 그게 잘못해서 갔나 보다고 죄송하다고 막 이래요. 근데 묵은 쌀은 아니고 썩은 쌀이 썩은 것 같이 나는데 시커먼 물이 나오니까 이게 썩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막 이상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농부가 그때 6만 원 주고 20kg를 샀는데 농부가 그 농부한테 정미소에서도 농부가 이렇게 쌀 이렇게 하면 팔아도 주고 뭐 이것도 하나 봐요. 그랬더니 그 농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농민이 그냥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나를 새로 붙여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내가 쌀 그렇게 됐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깨끗이 씻어 먹으면 되는데 농부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내가 쌀 20kg를 그냥 먹느냐고.
그러면은 내가 반값이라도 내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그쪽에서는 기어이 아니라고 그러고, 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쌀 이제 다시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 정미소에 여기 이게 있는 거야. 계좌번호가 이 봉투에.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3만 원은 제가 보내드려서 농부가 얼마나 힘들게 지었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야말로 쎄빠지게 농사 지었는데 다 지어갖고 끝에 가서 그나마 나는 반값이라도 보내드렸지만 그거 어떻게 돼요, 진짜. 그 힘들게 농사 지었던 거. 자, 그러는데 이 장자가 공자도 송나라 출신이잖아요. 이 장자도 송나라 출신이고,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은 은나라가 망근하면서 세워준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 송나라 사람들은 군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유유자적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군자가 유유자적한다 이랬는데 뭐 이제 여유롭게 막 우리 되게 급하잖아요. 막 이렇게 급하잖아요. 막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리 막 이러냐고 그러는데 거기는 만만디라고 그러죠. 막 여유 이러죠. 도교 사상이 거기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이 장자가 송나라의 어느 해는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그야말로 공자가 살던 이 동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그냥 나자빠지는데 송나라 자체에서 지금 송나라 전체가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는데 송나라 자체에서도 백성들을 구제할 이 능력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데 그냥 방관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나라인 위나라는 이제 좀 이제 조금 괜찮으니까 공자가 자기 나라하고 자기네 동네하고 가까운 이 위나라에 가서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자, 이 장자는요, 재밌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가 장자를 하면은 진짜, 지난번에도 양윤희 언니가 장자하자고 막 그러셨지만 장자책을 출판사에서 또 막 하나 하라고 그래서 장자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논어도 뭐 다 마찬가지고는 하지만 그러는데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논어보다는 훨씬 재미있게 접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나라에 쌀을 얻으러 갔는데 위나라 이때는 장자도 이미 명성이 나 있고 이러니까 그 위나라의 임금이 이때 전국시대이죠. 장자하고 맹자하고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비슷하게 나이들이 비슷해요. 379년인가? 378년에 장자가 태어나서 맹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제 그때 당시로는 맹자하고 그 시대에는 장자하고가 같이 막 이렇게 쌍벽을 하나는 도교를 하고 하나는 유교를 하면서 쌍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장자는 그 동시대의 사람이죠. 근데 이때쯤 돼 갖고 이 장자가 왕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이 장자를 데려다가 벼슬을 주서 나라를 같이 다스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위나라에서도 안 그래도 장자에게 우리나라에 와서 벼슬을 좀 해달라 이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도교는 절대로 벼슬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이제 하지를 이제 이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장자가 위나라에 곡식을 얻으러 가서 왕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왕이 먼저 그럽니다. 이제 서로 이제 인사 나누고 어쩌고 하다가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장자가 내가 먼저 말을 하겠다.
이러면서 장자가 먼저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니네는 그래도 좀 우리보다는 심하지 않으니까 곡식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좀 구조해달라고 이럽니다. 그랬더니 위나라 임금이 듣더니, 그러면은 네가 여기에 와서 벼슬을 하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벼슬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벼슬을 한다는 것은 독약을 먹는 거나 같다. 그러면서 도교가 주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서, 우리 어릴 때, 아니 젊었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월세를 살았어. 그 월세 살 때는 전세만 살아도 살 것 같죠. 전세 살 때는 어떻게 돼? 저 1층 집 조그만한 저거 집 하나 있었으면, 그래서 그 집을 장만했어. 장만하고 나니까 만족이 됐나요? 와, 이제는 내 집이 있어. 만족이 됐나요? 절대로 욕망은 끝이 없죠. 그 앞에 2층 집이 보이잖아. 그런데 2층 집이 또 구했어. 그럼 또 뭐가 보여요? 2개가 보여. 그거 2개, 2주택, 3주택, 거기서 막 월세 받아 먹는 거 막, 이런 것이 막, 우리 둘째 딸이 큰딸 부러워 죽는 게 그거예요. 막 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서, 배가 지금 고파서 죽겠던 사람은 내가 지금 밥만 먹어도 살 것 같아. 그런데 밥만 먹었다고 이제 배불러지면은 뭐가 돼? 또 다른 거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도교에서 말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가 보니까, 내가 요거 하나를 이루면은 그 다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다 보면은 반란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점점 욕심의 끝이 없어서 불의도 저지르게 되고 막 부정한 방법도 하게 되고 이러게 돼서 나쁜 길로 빠지게 되니까, 내가 벼슬 하는 것은 그러고 보고 또 옆에서 만약에 왕이 잘못하면은 직간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건 너무 아니니까 직간을 하게 되면은 그 직간 때문에도 나는 죽을 수 있고, 그래서 나보고 벼슬을 하라는 것은 내가 보고 독약을 먹으라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지 않았는데, 위나라에 그래서 곡식을 얻으러 가서 벼슬을 하라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러면서 기어이 전혀 조금이라도 좀 주지, 손부끄럽게 그냥 허탕치게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임금을 만나고 어쩌고 하느라고 여관 같은 데를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나에게는 처첩이 있다 이거죠. 처와 첩이 있는데 이 둘이가 너무나 싸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유명하고 이름도 높고 이런 사람, 도도 통했는 도사님이시고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 장자가 사람의 욕심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없어서 내가 사랑을 더 받는 거, 우리 이거 있잖아요. 우리 나눌 분자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 나눌 분자가 8팔이 있으면은 요 팔을 칼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은 딱 반으로 나누어서 4개 이렇게 나누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나는 3개 주고 얘는 5개 주었다. 너희가 더 많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쟤 보면 똑같은데 얘 거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와 내가 더 많이 받았어가 아닌 거죠. 얘는 내가 3개고 네가 5개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분쟁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좋은데 시집 보내줘야지. 그러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 여간집 주인이, 지도 여자가 둘인데,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러는 거죠.
지도 여자가 둘인데 한 여자는 아주 미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또 한 여자는 추녀인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는 이 추녀를 더 총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미녀는 지가 이쁜 줄을 안다는 겁니다. 지가 이쁜 줄 알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떨까요? 교만, 거만, 아유, 못생긴 것이 얘를 보는 것도 우습게 보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것이 몸에 나타나 버리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런데 얘는 내가 추한 것을 알아. 내가 못생겼다는 것을 알아. 그러는 내가 못생겼을 것을 아니까 나는 당신의 첩이 된 것만으로도 나는 참 감사하다. 이러는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매사에 어떻게 했어요? 공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별거, 아주 미녀가 막 이혼하는 거 우리 보잖아요. 저 정도 미녀면은 모시고 살아도 모시고 살지 왜 이혼을 할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는데 어디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거가 있잖아요. 언니는 추녀이고, 근데 머리가 아주 좋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공주들인데. 언니는 아주 지혜로운데 못생겼고, 동생은 미인인데 머리가 좀 아둔해. 이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왕자인지 나는 어쨌든 이 나라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자, 언니를 택하자니 너무 못생겼고, 동생을 택하자니 그렇다고 또 맹하고, 이러니까 누구를 택해야 되겠냐 하니까 왕자의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죠. 그러죠. 언니를 잡아라. 이러는 거죠. 언니를 잡아 놓으면은 동생은 어떻게 돼? 이 시대에는 어떻게 돼?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니까, 이거 동생은 그냥 얻을 수 있으니까, 동생을 데려가면서 언니가 따라오는 거는 또 없대요. 그러니까 언니를 데리고 가면은 이 이쁜 거는 그대로인데, 이 이야기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거 이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겸손하고 공손하고 받들 줄 알고 이러는 것이, 아마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뭐 어쩌고 하지만 지금 시대도 부부간의 사이도, 그죠? 내가 이쁘다고 그 남자 종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그러면은 뭐 그 남자 얼마간은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 정신 없어갖고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추녀를 이 여간집 주인은 못생겼지만 나는 이 여자를 더 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얘는 지가 이쁜 줄 알고 교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가 못생긴 줄을 아니까 뺑덕어미 같으면 또 안 되겠죠. 뺑덕어미는 못생겨놓고 거기에다 성깔까지도 더러웠어. 그러는데 얘는 공손하고 아주 그냥 매사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라든지 처신을 아주 잘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얼굴 좀 못한 것보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왜요? 자꾸 추석 지나고 나서 옛날 이야기만 자꾸 생각나네. 그래서 이제 미인하고 일어나니까 일색 소박, 박색 무소박,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일색은 오히려 천하 일색이라는 것은 소박을 맞아. 이게 왜 소박 맞았겠어요? 지가 이쁘고 교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했겠죠. 그래서 일색 소박. 풀과 물을 펼치니까 열불박이 되죠. 일색은 소박을 맞고, 박색, 또 박자 하나, 열불박이죠. 박자 또 하나. 박색은, 박색 무소박. 없을무.
무소박.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근데 이쁜 사람이 거기에 겸손까지 하면은 다 갖춘 거죠. 그 금상첨화죠, 진짜. 미인도 이쁘지도 이쁜 사람이 거기에 겸손까지. 그런 사람들도 진짜, 아, 저렇게 이쁜 사람이 그러면 우리 더 감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미인이 겸손까지 하고 막 이렇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어디서든지 재수 없다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디선도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본처 이런 거 보니까 첩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자 보니까 기글의사가 생각이 나고 첫 첩의 이야기 하니까 이쁜 첩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일색 소박, 이쁜 미인은 소박. 그래서 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미인은 뭐 3년이면 끝나지만 음식 잘하는 사람은 평생을 간다든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강유사, 강예는 물줄기가 있거늘 지자귀, 처자가 시집 가는데 돌아갈 귀는 내가 그곳에서 죽을 곳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돌아가는데 불아이, 아니 내가 모시던 주인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네 이거죠. 불아이. 그런데 나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였으나 기후야해. 그 후에 감화를 받고 이거는 아니니 하고 아마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물이라는 본줄기에는 지류가 있는데 모시던 처자가 시집 가면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구나. 처음에는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나 적처가 지금은 문왕 후비의 교화를 입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음을 후회하노라. 그래서 이 시는 본처와 첩의 갈등을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왕 후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문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후비가 따라왔잖아요. 그 문왕도 장가를 들면서 비이사라고 하는 그 비가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첩으로 삼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감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강유사 강의자 주기가 이번을 지자귀 지자가 시집간에 불라이 나와 더불지 아니하도다. 불라이 나와 더불지 아니하나 기후야해 그 뒤에 후회한다. 네. 야유사균입니다. 균자는요, 노루균, 노루. 사슴 비슷한 거 있죠? 노루균자입니다. 들야자, 있을류 죽을사, 노루균자이죠. 자, 야유사균, 그래서 들에 죽은 노루가 있을류. 자, 들에 죽은 노루가 있다. 이 소리는 이제 사냥을 해서 노루를 잡았다 이거죠. 덫을 놓았거나 활을 쏘았거나 어쨌든 들에 죽은 노루가 있다 이거죠. 백모포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흰띠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흰색은 우리 순결 뭐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패백 보낼 때 깨끗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건, 하얀 수건 이렇게 하는 것은 순결도 상징하고 깨끗한 이런 것을 상징하니까 흰띠로 쌀 포자이죠. 흰띠로 쌓아 놓았다는 거죠. 자, 유녀해춘, 그래서 여자가 봄을 품었다는 거죠. 품을 냈자. 봄을 그리워한다. 봄을 품었는데 길사유지. 그래서 이 길사유지는 좋은 선비.
길한 선비, 좋은 선비죠. 길사 깰 유자죠. 좋은 선비가 꼬신다 이거. 이제 노루를 잡아서 패백으로 삼아서 여자 집에 보내는 거죠. 하얀 띠까지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래서 보내면서 예쁜 이제 이렇게 처녀한테 예물을 보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야유사균 들야자이죠. 들야 마을 리자에 나 여자가 왔죠. 요것만 있으면 마을 리자인데 옆에 얘는 창모자가 아니라 나 여자이죠. 자, 그래서 나 여자. 그러는데 마을을 내가 벗어나니까 들판이 나온다. 그래서 들야자가 되죠. 자, 이 들야자 밑에 우리 흑토가 오면은요, 농막서가 됩니다. 농막.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짓는 이렇게 농막도 그거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벌금 낸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농기구 같은 거 놓고 방 꾸미고 이러면 또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농막 서자가 되죠. 자, 야유사균. 자, 들에 죽을 노루균자는 보세요. 자, 요거는 사슴녹이죠. 얘만 있으면 사슴녹인데 옆에 있는 거 얘는요. 입구 안에 벼하가 들어가서 얘만 있으면 곶집균이라고 그럽니다. 곶집. 곶집 창고를 곶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곶집균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균자이니까 저두가 오면은요. 버섯균자가 돼요. 버섯균. 그러는데 여기에 사슴녹자에 곶집균이 와서 노루균자가 된 겁니다. 노루균. 자, 그래서 들에 노루가 있는데 자, 들에 노루가 있는데 백모포지. 그래서 자, 흰 백자, 흰 띠 모자이죠. 얘만 있으면은 자, 창모자이죠. 우리 나여자. 이제 마을리 옆에 들야 옆에 있었던 자, 얘만 있으면은 나여자인데 여기에 비침이 오니까 창모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 창모인데 여기에 초두가 오니까 띠를 뭐 풀로 이제 띠를 이렇게 새끼 꼬듯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우리 억새 같은 거 가지고 뭐 돗자리 만들고 막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띠모자가 되는 겁니다. 띠모. 자, 흰 띠로 쌀포자이죠. 얘만 있으면 쌀포 부수인데 뱀사자가 와서 포장한다 이럴 때 진짜 쌀포자가 되는 거죠. 포장한다 이럴 때 쌀포자. 그러니까 흰 띠로 싼다 이러죠. 흰띠로 싼다. 그거 유녀회춘이라는 것은 자, 여자가 봄을 품었다 그러면은 뭐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근데 남자도 봄이 되면은 싱숭생숭 안 한가? 남자는 봄 되면은 희망 막 이런 거 없나요? 가을에 쓸쓸해지는, 왜 가을 남자 그러고 그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그래서 우리 봄 되면은 여자가 봄을 품었다는 소리는 이 봄에는 내가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녀 품을 회자이죠. 봄을 품었다. 봄을 그리워한다. 이것은 나 올 봄에는 시집 가고 싶어 이러는 거죠. 길사유지, 그러니까 좋은 선비가 나를 유혹한다 이러는 거죠. 예물 선물 같은 거 갖다 놓고. 자,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 길사가 사냥감을 흰띠로 감싸둔 것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 정성, 이걸 나타내는 여자도 멋진 남자에게 춘정을 품고 멋진 남자는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아낌없이
귀하게 잡은 이 사냥감을 가지고 여자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띠모자를 보면은요, 띠모자를 보면은 이게 우리 길을 옛날에 시골길이나 어디 산길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풀들이 막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가에 막 이렇게 엉켜 있어서 잘 못 가게 하는 거 있죠. 치기 막 이렇게 건너와서 잘못하면 걸려서 결초보온처럼 결초 이렇게 이런 기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띠모 막을 색자가 됩니다. 막을 색자는 여기에 흑토가 오면은 변방세옹지마 할 때는 변방세가 되고요. 세도 되고 색도 되는 글자예요. 막을 색도 되고 변방세도 되죠. 세옹지마 이럴 때는 변방색자가 되고 막을 색도 되고 우리 모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색 그러는데 이거 동음이어예요. 모색 우리가 생각하는 모색은 어떤 방법을 찾는 거 이걸 모색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색은요 이게 막을 색으로 왔어요. 띠 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띠로 엉켜 가지고 이렇게 가기가 힘드는 거 이것을 모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띠로 막혀 있다 그러고 우리 그 모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이럴 때는요 이거는 우리 찾을 모자도 되고 이거 없을 막에 손수가 왔잖아요. 찾을 모자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찾을 색자가 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두 개 다 음만으로 하면은 동음이어 모색입니다. 모색. 그러는데 얘는 띠가 길을 막아서 띠가 길을 막고 있는 거. 그래서 가기가 어려운 거. 이런 상태라면은 이거는 어떤 방법, 방편 좋은 방법 이런 거 방법 좋은 방법 이거를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방법을 모색한다 이럴 때 쓰고요. 모색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숲속에 해가 들어가서 큰 대자로 누우니까 없을 막이죠. 여기에 또 해가 하나 더 들어오면은 저물모가 되잖아요. 여기에 빈색자가 오면 이것도 음은 모색이에요. 그죠? 모색이야. 이거는 저녁 무렵의 풍경. 이거를 모색자로도 쓰고요. 볕경자를 쓰면은 모경이라고도 하죠. 모경이라고도 하고 모색하면은 해지그름, 해질녘, 항혼 무렵 이럴 때 이거 다 모색 음으로 말하면. 그래서 진짜 아이나 어른이나 한자를 알아야지 돼요. 그럼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이런 말은 잘 안 들어본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들었던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럼 모색 이러면은 이거 생각 안 나고 이거가 생각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다가 한자를 보면 얘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이것이 아니다 뭐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조물색이라고 써놨어. 저물모자에 모색한다. 그래서 다 음은 모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유사균이죠. 야유사균. 자, 들야 들에 죽을 사 죽은 노루가 있을려 있는데 백모포지 흰 띠로 쌓아두었다. 유녀해춘 여자가 봄을 품고 있는데 길알길 선비 입은 길하다 그래서 길알길자이죠. 길사유지 그래서 자 좋은 선비가 유혹한다. 자 그래 우리 결혼하자 하고 유혹한다. 그래서 일단은 예물로 귀하게 잡은 노루를 이렇게 흰띠로 포장을 해서 이제 주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유사균 들에 죽은 노루가 있거늘 생명오지 흰띠 불로 싸놓다.
자, 요 한 구절 요것만 하면은 소남 시경 다 한 건 아닌데 거기 제가 뽑았는 거는 이제 다 하고 그 밑에 잣나무백 배주자는 이제 폐풍으로 들어갑니다. 자, 서이태태해 그래서 펼서자입니다. 집사자에 나여가 와서 내가 집안을 펼친다. 내가 집안을 펼친다. 그래서 펼서자가 되죠. 자, 요 집을 내가, 요것만 있으면 집사자예요. 여기에 나 여자가 왔잖아요. 나 여자가 와서 집을 내가 펼칠 서이, 자, 탈자는요, 원래 이게 몸을, 이거는 다를이 앞에 오면은 고기 육이 변한 육다를 그랬잖아요. 자, 8명의 형은 바꿀 태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을 바꾸려고 벗는다. 그래서 벗을 탈. 그래서 우리 탈의실. 옷을, 그래서 벗을 탈자인데 느릴 태자도 됩니다. 얘는. 벗을 탈도 되지만 느릴 태자도 돼요. 탈도 되고 태도 되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탈로 할 때는 탈의실 할 때 벗을 탈자가 되고 태자로 할 때는 느릴 태자가 되는 겁니다. 자, 느릴 태 두 개가 왔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느릿, 막 급하게 후다다닥 이게 아니라 조심, 한 발 한 발 살금살금 조심조심 이러는 거죠.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아직 내가 이팔이어서 아직 내가 노처녀가 아직 아니어서 요요 부르면서 나 지금 다이아몬드에 팔 거야 이러는 상태라는 거죠. 느릿이 두 개나 들어갔잖아요. 서이 태태해 그래서 자 느릿 조심조심 가만히 이거죠. 무감아건 해세 아니 해세래. 자, 무감아세해 그래서요. 세자는 수건세자입니다. 수건세. 자, 수건건자에 바꿀태가 와서 수건세가 되었어요. 자, 아자죠. 내 수건을 느끼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아니라 요 느낄 감자가 왔는데 움직일 동자 뜻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마음심이 사실은 와야지 돼요. 여기에 이것만 있으면 느낄 감자인데 자 마음심이 와야지 이게 되는 글자인데 여기는 그냥 마음심이 빠졌어요. 참 마음심이 오면은 한알감이고 흔들감 이거 손수가 와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수건을 흔들지 않도록 하라.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아무도 몰래 살짝이 만나야 돼. 동네방네 소문나면 안 돼. 그러니까 살짝이 만나야 되니까 혹시라도 좀 막 이렇게 이제 막 빨리 오다 후다닥 일을 하다가 남의 눈에 끼거나 또는 나는 지금 집에 있거나 이렇다면은 네가 우리 집 대문쯤 와가지고 내가 왔다는 신호를 줘야지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네가 잘못해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러면은 나는 말로 안 돼 이렇게 말 못 전하니까 손수건을 흔드는 거예요. 여기서 수건을 흔든다는 소리는 수건을 흔들어서 지금은 안 돼 뭐 이러는 가까이 오면 안 돼 뭐 이러는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 라든지 자 뭐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을 수건을 흔드는 것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감아세해. 그래서 내가 수건을 흔들지 않도록 하라. 느낄 감이 아니라 흔들지 않도록 하라. 무사방야, 폐이죠. 그리고는 삽살개 방자예요. 방자는 하여금 사자에, 개견자에 터럭이, 우리 삽살개 보셨죠?
우리 토종개가 삽살개잖아요. 얘는 눈을 이렇게 털이 눈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나는 요만큼 내려오는 요런 것도 막 답답해서 자꾸만 이렇게 뒤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걸리적거릴 것 같은데 얘네들은 원래 타고나기를 그래서 그거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개견자도 얼마나 웃기나 봐요. 얘가 개견자가 이렇게 생겼던 것이 삽살개가 개견자인데 털옥삼이 왔어. 털이 얘는 그렇게 하다는 거야. 그리고 점은 항상 나중에 찍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은 필수는 항상 오른쪽 위에 점은 나중에 찍어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바꿨는데도 얘 말을 안 들어.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점은 항상 나중에 찍어야 돼서 요거하고 요거 나중에 찍어요. 그래서 삽살개 방자가 되죠. 그런데 이 삽살개 방자는요, 집어미 와도 됩니다. 삽살개 방으로도 쓰여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만 쓰는데, 이렇게 돼도 되는데, 우리 이거 있죠. 와, 어마어마하다 할 때 뭐라고 해요? 방대하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크고 막 이러고 할 때 방대하다 이 말 쓰죠. 그럴 때 삽살개 방자를 씁니다. 방자가 삽살개 방자를 써요. 방대 이렇게. 근데 자는 그냥 와 방대하다 할 때 삽살개 방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삽살개 방 지질패자이죠. 우리 지질패자도 우리 개가 입이 한 개면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개견자가 있는데 입이 한 개면은 지질패, 입이 두 개가 오면은 울곡이 되고, 입이 네 개가 오면은 얌전한 그릇이 된다. 그릇이 된다. 그래서 그릇기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걸견패요도 있었죠. 걸견패요. 자, 개는 지 주인을 무조건 섬기는 것이지 그 주인이 나쁘고 좋고 이거 상관이 없어서 거랑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 그래서 걸건패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무사방야패. 그래서 삽살개가 뭐가 오니까 짖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짖으니까 이 삽살개가 짖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오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 너가 나에게 오려면 가만히 천천히 와서 내가 오지 말라고 수건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집 앞에 와서 삽살개가 짖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은밀히 다가와 자기와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는 여인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뜻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시경을 뭐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근데 이거는 두 번째 뜻은요. 예를 갖추지 않고 오는 남자를 거부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때는 우리 옛날에 중국에서는 장가를 들려면은 여자 집에 돈은 많은 예물을 주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그 혼인에서 예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오랑캐나 할 짓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예물, 남자는 집을 장만해야 되고.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요새는 여자도 그냥, 그죠? 남녀 차별 이것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뭐 이러지만, 그 예를 갖추지, 여기에서 자, 서희태태해. 그래서 네가 나에게 오려면 가만히 천천히 와서 이거는 예물 챙길 거 제대로 챙겨서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내가 오지 말라고 수건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내가 오지 말라고. 이건 뭐야? 네가 예물을 제대로 갖추어서 오지 않으면 나는 너 안 된다고 손을 흔들 거다는, 수건을 흔들 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사방야패. 그래서 자, 우리 집 삽살개가 짖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네가 예물이 너무 시원찮으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너 받아들이겠느냐.
삽살개를 위해서 우리 집안에서도 아예 개조차도 너 못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예물을 제대로 갖추어라. 이러는 뜻이 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서이대태해. 그래서 가만히, 별서자는 가만히 바꿀 테가 아니라 느릴 테이죠. 그래서 느릿느릿 갖출 거 다 빠진 것이 없는지, 자, 예물은 뭐 해야 되는데 너가 제대로 빠진 거 없이 했나?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라. 이렇게 해석되죠. 무감아세해. 그래서 내가 수건을 움직이게 하지 마. 흔들게 하지 마라. 이거는 네가 제대로 예물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 된다. 이럴 것이라는 거죠. 무사방야패. 그리고 삽살개로 하여금 짓지 않도록 하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너를 안 되겠다고 막지 않도록 예물을 제대로 갖추어라. 그 노루 한 마리 갖고는 안 된다. 뭐 이런 뜻도 있죠. 자, 같이요. 시작.